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간 파천에 대해서 얘기했죠. 러시아 공사로 고종이 옮기죠. 옮겨서 이제 자신의 실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죠. 급진 개화파라고 불리는 개화파 인사들을 다 파면하고 친러 정책을 써요. 근데 뭐라 했나요? 일본은 이제 밝혀진 내용이지만 네 가지를 검토했다 했죠. 뭐 중립국도 검토하고 독자적인 독립국도 검토하고 했는데 뭘 선택했다 했나요? 독립국을 유지하게 하되 일본이 이제 친일 국가를 만든다 이 말이죠. 아간 파천 전까지만 하더라도 식민지로 만들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동북아시아 전통대로 청국을 대신해서 일본이 종주국이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진행을 하죠. 조선에 그 일본군을 주둔시키고 또 이제 친일 인사를 기용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고종이 아간 파천을 하면서 친일 인사들을 다 파면하고 개화파 인사들 파면하죠. 파면하고 이제 친러 정책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리죠. 근데 이거는 일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정책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간 파천으로 인해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조선왕실은 이제 도저히 뭐 우리 반일로 결정됐구나. 그렇게 뭐 반일할 이유도 없는데 뭐 친일이나 뭐 특별할 것도 없는데 신청도 그렇고 안 되겠다. 이제 조선에 대한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점점 식민지 통치로 바뀌는 거죠. 이때 딱 결정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결정됐을 수도 있고 잠정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 조선 왕실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기회가 닿으면 그래요. 이제 식민지로 점점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아건 파천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일본이 조선 정책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완전 국가 정책을 바꾸게 된 거죠. 그럼 아간 파천을 주도한 인물들은 뭐가 되나요? 역적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포기하는 거죠. 아, 조선은 이제 더 이상 독립국 안 돼. 독립국 왕실의 권한을 인정해줬더니만 계속 반일 국가가 되려고 그래.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아간 파천이라는 액션을 통해서. 그러면서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주 역적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뭐 친노는 뭐가 다르냐? 그런 거죠. 친일하고 다른 점을 말해봐라. 뭐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면 상관없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 식민지를 만들려는 생각도 없었고 다 확인이 되는 거고 공식적인 문서로 이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 쫓겨나고 이제 개화파 인사들은 서재필만 남게 되죠. 서재필은 또 왜 안 쫓겨났을까? 바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서재필은 미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죠. 미국이 비호를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뭐 서재필은 남아 있었죠. 서재필을 쫓아내고 싶어 할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서재필의 가족을 다 죽였잖아요. 바로 쫓아내지 않은 것에는 뭔가 또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냥 그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쫓아내지 못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창간할 때 독립신문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윤추호가 있다. 그래요. 윤추호가 참여했다. 독립신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참여했느냐 그걸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나요? 3차 인류혁명 세력이 되는 거죠. 뒤이어서 뭐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뭐 같은 부류로 볼 수 있는 거죠. 윤치호는 일본과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개화파 인사로 당시 정부에서 중추원 부의장이라는 고위직을 맡고 있었다. 신문이니까 필진이 있겠죠. 필진으로 참여한 윤치호는 처음에는 필진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1898년 서재필이 강제 추국당하자 사장 역할을 잠시 한다. 1899년에는 이제 독립신문이 폐간되죠. 그 사건이 빌미가 된 것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보겠죠. 배제학당 출신인 21세인 이승만과 20세인 주시경을 채용했다. 이때 또 이제 이승만과 주시경이 채용이 되죠. 점점 확산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력이. 개화파 세력이. 계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대학교가 없었고 배제학당은 중고등학교에 해당된다. 이승만은 서재필의 강연에 감동받아 학생들이 참여하는 협성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개화파를 지지했는데 이러한 활동이 인정되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은 이제 접하면서 서재필 강연을 접하면서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뭐 단체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래요. 지지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활동이 인정되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뭐 스카우트 됐을 수도 있죠. 그 말이죠. 이승만은 독립신문 필진으로 활동한다. 스카우트된 이승만은 이제 필진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주시경은 독립신문에서 회계 및 편집과 교정과 같은 실무를 담당한다. 그래요. 회사가 운영되려면 실무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회계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이제 편집과 교정도 맡고 이제 그거를 주시경이 맡았다는 거예요. 편집과 교정을 맡는 가운데 국어를 정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독립신문은 한글로 쓰였는데 저마다 맞춤법과 문법이 다르니 교정과 편집이 힘들었던 것이다. 교정과 편집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저마다 써온 글 보면 뭐 맞춤법 문법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 국어를 좀 정립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그의 생각과 의지로 인해 그는 국어학의 효시가 된다. 그래요. 독립신문은 한글로 쓰여졌죠. 또한 서재필은 1896년 7월 2일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다. 그래요. 독립신문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단체를 만들죠. 현실로 말하면 시민단체라고 보면 되죠. 물론 회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신문, 성별,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회원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지방에까지 확대되었다고 하니 수천 명 이상이 독립협회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크게 확대되는 거죠. 한 10,000명에 이르렀을 수도 있죠. 독립협회는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며 시민들을 계몽시키는 데 힘쓴다. 당시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주시경을 제외하고 독립협회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자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참여하겠죠. 이동희,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자가 되는 이동희도 독립협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뭐 이각, 안창호도 유명한 얘기죠. 누구나 다 알죠. 남궁어, 김홍육, 유성준, 장지영. 그래요. 괴화파가 확대됨을 알 수 있죠. 3차 인류혁명 세력이 이제 점점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함으로써. 독립협회가 커진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친일 개혁 세력이
커지면 말한다. 이때는 이제 친일 개혁 세력인 거죠. 누구나다. 아, 이 친러 안 된다. 아는 거죠. 개혁파 세력이 커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김홍육은 한경도 길주 천민 출신이었는데 블라디보스토크를 왕래하면서 러시아어를 익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김홍육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김홍육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굴까? 알고 보니까 천민 출신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김홍육은 고종에게 발탁되어 통역관이 된다. 통역관뿐만 아니라 좀 높은 지위를 얻죠. 독립협회 참여자인 김홍룡은 친러 반기역 세력인 고종을 암살하기 위해 독사를 시도한다. 또 뭐 참여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참여했다는 말도 있고 뭐 증거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그래 참여했겠죠. 안 그러면 뭐 독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독립협회에서 사주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고종이 악당임을 이 사람은 확신을 하고 이제 독사를 시도하죠. 근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김홍육의 독사는 실패한다. 고종은 독이든 커피를 먹지 않았고 순종은 일부 먹었지만 맛이 이상하여 멈춘다. 그래서 아팠다 하죠. 순종은. 그래요. 1898년 10월 11일 김홍육은 처형당했다. 김홍육의 암살이 성공하였다면 조선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이 애국자이고 독립을 위해 희생한 이이다. 그렇죠. 저번 시간에 이제 그 기조가 바뀌었다 했지만 완전히 뭐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 안 되겠다. 이제 조선 왕실을 없애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꼭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러니까 그건 이제 러시아 전쟁 후에 진행된 거니까 아직까지 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을 수 있어요. 암살에 성공했다면. 그러면 다시 이제 친일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서 독립이 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유지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해버리죠. 그러면서 계속 친러 이렇게 가면서 반기역 이렇게 가면서 조선이 멸망하잖아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일본에게 그것은. 근데 독살에 성공했다. 다시 이제 개화파 인사가 잡고 실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은 그 일본과 가깝게 지내면서 일본처럼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굳이 어떤가요? 일본이 식민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독립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천민 출신인데 그냥 통역관 하면서 지위도 높았다는 거예요. 러시아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러시아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꼭 그래요. 통역을 해주니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고종을 총애를 받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안 거죠. 아, 국가를 위해서는 고종을 죽여야 되겠구나. 내 부귀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 그 개화파 인사들이 나 같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구나. 예전엔 몰랐는데. 그러면서 자기 한 목숨 바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독사를 시도한 김홍육의 지위는 무엇인가? 높은가? 보라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천민 출신이었지만 러시아 능력과 고종의 총애를 바탕으로 핵심 요직까지 올랐다. 비서원승, 궁중 핵심 인물로도 올랐다. 학부 협회판,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고위관직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던지고 깨달음을 얻고 아, 이 고종이 악당이었구나 그래 생각하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발각되면 죽잖아요. 뭐 죽을 걸 각오한 한 거잖아요. 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뭐 대접을 받냐 이것도 봐야죠. 김홍육은 독립인사인가? 독립협회, 독립운동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자기 희생을 하면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행위를 벌이냐는 거예요. 딱 안 거죠.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죽여야 할 사람은 고종이었구나. 내가 모든 것을 부귀영화를 집어던지고 희생하리 하면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김홍육 사건에서 계몽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다. 계몽 전에는 아무리 신분이 낮은 이들을 위해 제도를 수립하더라도 신분이 낮은 이들은 개화파를 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으로 인식했다. 그렇죠. 아니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조세 법정주의를 도입해서 뭐 다 신분 낮은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수탈 못하게 하고. 근데 계몽운동 하기 전만 해도 어땠나요? 동학난 때 왕실하고 붙어서 그렇지 괴화파 일본군을 공격해버리지. 또 뭔가요? 을민해전 일어났을 때 또 평민들이 괴화파 인사를 돕지 않고 오히려 그래요. 자기한테 이롭지 않은 반대파에 붙지. 근데 이제 계몽운동을 하니까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좀 알 정도면 좀 그 시대의 국민들이 똑똑한 건데 고려시대 노비들은 알았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든 간에 그래요. 계몽을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국민들한테 이로운데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좋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근데 계몽 운동을 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몽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니 신분이 낮은 이들 역시 자기 편이 누군지 국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다. 실상 개혁파는 처음부터 계몽 운동을 개혁과 함께 진행했어야 한다. 그렇죠. 신분제도 폐지는 신분이 낮은 이들에게 좋은데 아니 신분이 낮은 이들은 신분제도 폐지하는 파에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모르더라. 아무 생각이 없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했으면 2년 만에 성과가 나오잖아요. 개화파 인사들이 한 2년 정도 그래요. 집권하고 있다가 실각하죠. 같이 했으면 지지 세력이 있으니까 할만했겠죠. 같이 안 한 게 큰 실수였죠. 하여간 김홍육 암살 사건으로 인해 고종은 독립협회를 위험단체로 인식하게 된다. 죽을 뻔했잖아요. 증거는 없는데 이제 고종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자는 분명히 독립협회의 사주를 받고 했을 것이다.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개화파 인사들이 암살 계획을 세워서 암살을 시도했을 수 있는 거죠. 그 일원이었을 수도 있죠. 김홍육도. 증거만 없을 뿐 독립협회가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기에다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헌군주제를 추진하니 그러한 의심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입헌군주제를 추진했죠. 그래요. 그래요. 독립협회가 커지자 독립협회는 1897년 10월부터 만민공동회로 불리는 집회를 개최한다. 많은 이제 회원들이 모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1987년 10월부터
학생, 백정, 상인 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참여하며 개화파를 지지한다. 그래요. 금방 세력이 커지죠. 한 1년 좀 넘게 하니까 확 커져버린 거죠. 독립협회의 세력이 커지자 굉장히 커졌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부 관료들도 집회에 참여하게 되고 만민공동회는 관료들이 참여함으로써 관민공동회로까지 발전한다. 저 세력이 붙어야 되겠다. 출세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붙었을 수 있죠. 계속 커지니까. 독립협회는 세력과 독립협회는 독립협회 세력이 관과 민 모두에게 미치게 되자 의회를 설립하여 고종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한다. 의회를 설립하자. 의회 법을 정해서 집행하자. 고종의 어떤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거죠.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즉 입헌군주제를 추진하여 친러 반개혁 정책을 막고자 한 것이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친일 개혁 정책을 하고자 한 것이다. 법으로 정해서 해버리겠다. 이건 거죠. 하여간 김홍육 암살 사건으로 인해 고종은 독립협회를 위험단체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요. 위험단체로 인식하겠죠. 죽을 뻔했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 독립협회 가입자 같다. 증거는 없어요. 가입자 아니라 했겠죠. 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증거만 없을 뿐 독립협회가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종은. 거기에다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헌군주제를 추진하니 그러한 의심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한글로 대중에게 직접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던 독립신문은 고종에게 있어 위험한 매체였다. 특히 입헌군주제와 의회 설립을 주장하는 기사들이 실리면서 고종은 이를 반역적 선동으로 인식하게 된다. 결국 1899년 초 독립신문은 폐간된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이 없는 거죠. 입헌군주제가 하게 되면 권한을 좀 놔야 되겠지만 또 그러면 어떤가요? 또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포기하기가 싫은 거죠. 그 희생과 헌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욕심밖에 안 보이는 거죠. 1898년 12월 만민공동회 역시 해산된다. 10월 달에 일어나고 이제 다 해산되겠죠. 독립협회가 분명히 뒤에 사주했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니까. 특히 관민공동회 이후 의회 설립 요구가 거절되자 고종은 만민공동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제로 해산시킨다. 집회 참가자들은 체포되거나 감시 대상이 되었고 이후 대중 집회는 금지된다. 1898년 12월 고종은 서재필을 외국인 선동자로 규정하고 미국으로 추방한다. 최종적으로 이 외국인 선동자다. 한국인도 아닌 주제에 미국인 국적이 있으니까 이 한국인도 아닌 주제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동한다면서 그냥 추방해버렸다. 다 추방됐죠. 이제 괴합파 인사들을 역시 탄압을 피하지 못한다. 독립협회에 참여했던 이들은 이제 중심인물들은 다 탄압받겠죠. 윤치원은 중추원 부의장에서 물러나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다. 이승만은 독립신문 필진으로 이승만도 있었죠. 젊죠. 독립신문 필진으로 활동한 경력이 문제가 되어 투옥되며 감방 간 거죠. 이후 옥중에서 독학으로 영어와 정치학을 공부하게 된다. 주시경은 실무자로서 해산됐으니까 실업자 된 거죠. 직접적인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독립신문 폐간 이후 활동 무대를 잃고 국어 연구에 집중하게 된다. 그렇죠. 국어를 내가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재필의 역할은 3차 인류혁명을 일반 국민들에게 확산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근데 좋은 역할을 한 거예요. 비록 실패했지만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홍보가 된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이승만, 주시경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 그 신분 낮은 사람들도 이제 그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일반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은 매우 낮았다. 일반 국민들은 왕을 보필하고 부패한 관리를 척결하면 국가가 번영하고 자신들이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학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을미사변도 일어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 평민들이 참여한 거죠. 신분 낮은 이들이. 근데 서재필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점점 그런 사람들,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하게 3차 인류혁명 세력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왕실을 중심으로 한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에 가담한 것이다. 그렇죠. 계몽되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왕을 보필하고 부패한 관리를 척결해야지. 그 정도씩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의 계몽운동으로 대중들이 신분제도 폐지와 같은 3차 인류혁명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천민 출신이었던 김홍육이 암살사건 벌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뭐 사주를 받아서 했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현 시대 와서는 그렇다고 하여 이 시기 국민 다수가 3차 인류혁명 세력이 된 것은 아니다. 많아봐야 1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3차 인류혁명 세력에 가담한 것이다. 그렇죠. 뭐 지방까지 확산되고 뭐 서울에서 가담한 사람들 하고 이러면 한 10,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제 많이 확산됐잖아요. 그전에는 뭐 수십 명밖에 더 됐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확산되면서 그들과 해외 3차 인류혁명 세력의 연합에 의해 1948년 한국이 수립되고, 그렇죠. 한국은 누가 세웠나요? 저기 상해 임시정부가 세웠나요? 아니죠. 그 3차 인류혁명 세력이 그 중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합세해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돌아왔죠. 미국이 도와주고 또 그 6.25 때 그래요. 수많은 나라들이 참전했잖아요. 그거 다 3차 인류혁명 세력이지. 그 연합에 의해 1948년 한국이 수립되고 현 시대 국민의 40%인 2천만 명 정도가 확고한 3차 인류혁명 세력이 되었으니 서재필의 역할은 실로 크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번 대선에서 한 40%는 나왔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확고한 3차 인류혁명 세력이 2천만 명까지 늘어났다. 그거 좋은 일인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수십 명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그래요. 막강한 세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한국의 3차 인류혁명 세력의 뿌리는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파이스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들은 많아봐야 수십 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없었으면 서재필을 통한 확산도 없다. 누가 확산시켰나요? 개화파이사들이 확산시켰잖아요. 서재필을 중심으로. 따라서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파이사들은 의심할 바 없이 한국의 3차 인류혁명 세력의 뿌리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재필까지 수방당함으로써 1차 한국 3차 인류혁명 세력은 더 이상 조선이 없다. 3차 인류혁명 세력이 패배하여 활동이 완전히 중단됨으로써 조선은 결국 멸망한다. 결국 이제 누구에 의해서 조선이 운영되나요? 친러 세력, 반기역 세력에 의해서 운영이 되죠. 그 을미운동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반국가 반독립 인사라고. 을미내전에서 개화파 인사들이 승리했지만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을미내전을 일으킨 이들이 뜻대로 됐죠. 친러 반기역으로 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조선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친일 개혁을 계속 추진했어야 되는데 개화파 인사들이 결국은 친러 반기역으로 간 결과 그 일본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러시아하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래요. 조선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일본이 러시아한테 이기면서 조선은 멸망하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건데 그냥 개혁하게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죄가 큰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조선의 멸망은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그 조선 멸망은 왜 했나요? 그 반발 세력이 승리했기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고종을 중심으로 한. 세상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상공업을 육성하며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 개개인을 풍요롭게 할 세력은 당시에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파 인사 외에는 없었다. 그때 조선을 독립시킬 수 있는 사람, 독립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국가를 번영시킬 수 있는 사람, 신분제도를 폐지하면서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사람, 그 세력은 사실은 개화파 인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패배는 단순히 그들만의 패배가 아니라 전 국민의 패배이며 조선의 멸망은 그 결과에 따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급진개화파로 불리는 1차 한국 3차 인류혁명 세력의 업적을 정리해보자. 그들의 업적이 뭘까? 대표적인 것만 해놓은 거죠. 신분제도 폐지, 완전히 폐지됐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 폐지. 1차,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 소탕.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한 거죠. 형식으로 폐지한 것과, 그 다음에 신분제도를 폐지하면 항상 반발 세력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수십만 명이 죽는다 했죠. 딴 나라에서 그랬죠. 근데 큰 희생 없이 소탕했다. 이건 실질적인 달성한 부분인 거죠. 큰 희생 없이 했다. 소탕한 것도 잘한 거지만 큰 희생 없이 소탕했다. 근데 신분제도 폐지라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직업을 구할 수 있고 주인에서 벗어난 사람이 여러 가지 그래요. 조건이 필요한 거죠. 또 실질적 폐지는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 개혁해야 될 거지만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고 또 자격이 갖추어지면 어떤 직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직업들이 많잖아요. 그 작년에 있었던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의료계만 있겠냐는 거예요. 각 분야에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폐지된 곳에서는 누구나 기술을 익힐 수 있고 누구나 그래요. 자격을 갖추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어떤 신분의 사람에게도 특정한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어떤 신분의 사람에게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근데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뭐 특혜를 주려 하고 또 뭔가요? 또 어떤 신분에게 또 불이익도 주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는 일은 천한 일인데 임금이 올라가네? 뭐 보모 같은 거. 또 건설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 써 이러면서 돈 못 벌게 하고 그런 게 특정 신분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런 게 다 폐지가 돼야지 신분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하여간에 그런 거는 이제 미래해야 될 일인 거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형식적 폐지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강력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하다는 거죠.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을 소탕했다. 조세법정주의 도입했고 근데 형식적 도입이었다. 산업간 평등 달성, 상공업 육성 제도 도입. 근데 뭐 실현되지 않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막 상공업이 번성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또 실질적인 성과를 낸 거죠. 3차 인류혁명 세력 확산시켰다. 계몽운동 실시. 확산되어 현 시대에 이르러 인구의 40% 3차 인류혁명 세력에 가담시켰다. 그리고 한국의 독립도 이 계몽운동 때문에 독립이 된 거예요. 그때 계몽된 인물들이 그래요. 나름대로 흉역한 공을 세우잖아요. 이승만도 그렇고 안창호도 그렇고. 언제 그 사람들이 이런 3차 인류혁명 세력에 가담하게 되나요? 계몽운동 하면서 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을 보더라도 서재필의 강연에 감동받고 가담하게 되잖아요. 이게 컸던 거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실패로 끝났지만 성공으로 끝났으면 더 좋았겠죠. 성공했으면 한국이 식민지가 되는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조선이 식민지가 되는 일도 없었죠. 그래,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